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대선 프로파일링을 진행했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과거의 이름을 되살렸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타이틀이 바뀌니까 두 분 새롭게 보입니다. 음악도 바뀌어서 예. 더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훨씬요.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역시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사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하고 숨막히는 접전이 펼쳐졌던 대선 끝났습니다. 며칠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번 20대 대선 투표 결과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배종찬 소장님은 이번 대선 개인적으로 어떠셨습니까? 저는 복잡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것이 좀 끝나고 나도 머릿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뭔가 여진이 계속 남는 대선. 무슨 이유를 주셔도 아직까지 계속 스스로를 분석하고 있는데 네. 다른 대선 때는 대선 끝나고 어디 가서 사우나하고 이러면 뭐 대선 결과 어쨌든 제가 뭐 어느 특정 정치 세력 쪽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랬을 때는 개운했는데 예. 이번 대선은 워낙 너무 치열하고 엎치락뒤치락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샤워를 하고 사우나를 했는데도 아직 몸이 개운하지 않아서 네. 저도 그 원인이 뭔지를 좀 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에 앞서서 배종찬 소장님 개인의 심리에 대한 분석을 스스로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민기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출구조사 정확도에 너무나 놀랐고요. 일단 정말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이번 대선은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합리적 선택의 보편화라고 선택을 정말 신중히 하고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걸 좀 확인한 대선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빅데이터로 봤을 때 그 언급량 1위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좀 이어진 그런 것이어서 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저는 데이터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미국과는 참 다르죠. 네, 반대예요. 예. 네. 배 소장님, 네. 뭐 지금 전민기 팀장님도 그러셨지만 배 소장님도 줄곧 끝까지 모른다. 네. 본투표 당일까지 표심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들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예. 방송하는 사람 중에서 깻잎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깻잎 반장 차이. 네네. 나중에는 이게 리듬이 붙어가지고 깻잎 반에 반장 차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됐는데 그만큼 치열했고 불과 표 차이가 24만 7,077표 네.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차이가 한 표라도 이긴 건 이긴 거니까요. 그럼요. 하지만 유권자가 준엄하게 새겨준 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좀 가슴 속에 그 의미를 재해석하는 작업은 네. 더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두 후보 간 차이보다 무효표 숫자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더 놀라웠어요. 네. 네, 이렇게 20대 대선이 초박빙, 초초박빙으로 이어진 원인 짚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전민기 팀장님 빅데이터 분석 해보셨죠? 예, 대선 결과에 이제 연관어들 보니까 뭐 젠더라든지 청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이 젠더 갈등과 청년들의 선택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에서 내놓은 어떤 정책이나 그 이야기들에 청년이나 그 남녀가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인 것 같고요. 예. 감성어도 대선 결과 관련해서 55대 47 희망을 꿈꾸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뭐 민주주의의 후진이라든지 뭐 최악이었다, 충격적이다, 뭐 쌀쌀하다, 분노와 비판을 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미래. 예. 웃는다, 괜찮다, 희망, 꿈꾸다, 기대 이런 게 진짜 양분돼 가지고 진짜 네. 지지율 만큼이나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정확하게 나뉘고 있다라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박빙이라는 키워드를 해봤어요. 예. 와 정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셨잖아요. 새벽까지 가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출구조사 이야기 상당히 많이들 하셨고요. 네. 왜냐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마지막 득표율 그러니까 밤새 지켜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나 감성어 긍부정 비율이 48대 47이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팽팽하게 나와요. 그래서
힘내다, 승리하다, 존경하다, 환호, 역대급 이런 키워드들 사이에 뭐 여성 혐오라든지 뭐 밀리고 있다, 피곤하다, 아하. 뭐 이런 단어들, 걱정이다, 예. 이상하다, 부정선거 이야기 여전히 또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초박빙 선거와 관련한 본인들의 어떤 감정들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배 소장님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줄곧 초박빙, 네. 깻잎 한 장, 반장, 반반장 차이 계속 그 예측을 주셨지만 그거는 3월 3일 이전까지 여론조사를 보시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결과는 더 격차가 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는 네. 제가 또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누룽지 대선이다. 맞아요. 박박 하셨죠. 긁는다. 예. 그럼 박박 마지막까지 긁는 걸 우리가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 그까지 영향을 미쳤다. 전민기 팀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20대, 30대 남녀의 표심도 영향을 줬을 테고요. 네. 특히 이제 중요했던 것은 또 프레임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진영 간 대결은 더 단단하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호남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한 30%까지는 득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호남은 또 결집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변동성. MZ세대 여성 또 중도층 이른바 M여중은 막판까지도 표심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네. 선거 이후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전 선거 때와 본 선거일까지도 결정을 안 했던 사람들, 마지막에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네. 거의 12, 13 정도 이거 추세를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예. 그 정도 되더라고요. 어허. 그럼 그들이 누구냐? M 여중 중에서도 남아 있는 찐 네. 부동층이었거든요. 아하. 그들이 마지막 표심을 좌우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MZ 세대 여성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네. 그 여론조사 등의 자기 의견을 표하지 않고 표심을 결정하지 않으시다가 투표장에서 결국은 투표를 하신 분들 결과적으로 보자면 특히 2030 세대 남성은 윤석열, 여성은 이재명 이렇게 확 성별로 갈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전민기 팀장님은 어떤 이유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각 후보별로 이제 그 남녀 관련해서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그 반응들이 뜨겁게 나오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2030 여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가부 폐지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더 강하게 여성 커뮤니티라든지 댓글들로 좀 응집되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네. 심지어 그 미국 커뮤니티 안에서도 젊은 여성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반대 목소리 많이 내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어떤 프레임으로서 어떤 특정 연령대 그리고 성별 가져가고자 이렇게 내놓은 그런 목소리가 예. 확실히 이번엔 민감하게들 반응하면서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배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때마다 그 반응이 즉각적이고 저도 예전에 분석해 드렸지만 왔다 갔다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를 끝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 부분이 좀 저는 그리고 40대 역시도 이번에는 네. 뭐 분석에서는 좀 빠져 있긴 한데 40대도 20, 30대와 비슷하게 그 일부의 경향이 예.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좀 읽을 수가 있거든요. 댓글 남녀가 같은 걸 통해서. 다르게.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는 20대, 30대, 40대까지도 네. 그 중도 부동층으로서 예.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 층이 굉장히 좀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됩니다. 배 소장님 계속해서 네. MZ 세대 여성이 중요하다 말씀 주셨고 여성들의 표심이 결국은 응집을 하긴 했지만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과연 이런 식의 이 표심 결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바람직하진 않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갈라치기라는 표현도 사실 썩 사용하기 내키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또 여혐, 극혐 이런 게 있다면 남혐이 있다면 이걸 극복하고 이것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네. 기성세대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면 이용해서는 안 되죠. 그럼요. 극복하려고 하고 네, 화합하려고 그렇다면 해야죠.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선거 때 나왔던 것을 지금 차분하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여론을 한 번 더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밝힌 다음에 조사를 한다면 예.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또 남녀 간을 따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좀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통해서 네. 과연 어떤 생각인지 그들의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선거 표심이 아니라 예. 들어서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 대선 결과 표심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 좀 전에 배종찬 소장께서도 쭉 분석과 함께 우려도 표시해 주셨지만 2030 젊은 남성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표를 몰아줬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네. 분석해 보셨죠? 윤석열 당선과 관련해서 이제 연관어들 쭉 보니까 예. 역시나 또 여가부 얘기가 가장 또 중심에 있네요. 여성이라든지 여성 가족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안에 이제 뭐 개혁이나 남자 이렇게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아까 갈라치기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 당선을 놓고도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게 좀 보여지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공약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그 청년 관련 대책들 같은 것들 많이 좀 살펴보시는 게 좀 흥미로웠고요. 네. 그래서 뭐 10년 동안 그 적금에 부으면 1억 원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요게 이제 네. 인터넷 상에서는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그렇죠. 공약집 중에 나온 거죠. 네. 뭐 그 외에는 뭐 노동이나 검찰 이제 그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향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살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지방 선거라든지 그 추후까지 좀 살펴보고 계신데 이제 감성어 보니까 39.9 대 54예요. 감성어 자체는 여혐이나 여성 혐오 사실은 대선 끝나고 나서도 지금 계속 이제 여가부 이슈가 또 가장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또 끌고 있는 키워드다 보니까 이거가 관련해서 오히려 윤석열 당선과 관련해서 부정이 54로 좀 높게 나온다는 게 아까 대선 결과나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부정이 높다라는 게 조금 다른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20대 표심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앞서 네. 전민기 팀장께서 40대 표심도 무척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네. 이번에 특히 패인 분석을 하는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패인 가운데 하나가 전통적 지지층인 40대 연령층의 낮은 투표율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거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 투표 결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 여론조사는 출구조사하고의 차이점인데 선거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반영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40대에서 아무리 지지를 많이 받더라도 예. 40대 지지자들이 나가서 투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40대가 지난 대선보다도 투표율이 5%포인트 가량 낮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기도 하고 예. 또 이재명 후보의 가장 코어 바로 중심에 있는 핵 지지층이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나가지 않는다면은 예. 그건 뭐 다른 연령대는 안 들어봐도 뭐 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결국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동기부여. 그렇죠. 왜 나가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청취자분께 아니 MBC 뉴스 하이킥, 표창원 뉴스 하이킥 왜 들어? 그러면 좋아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런 네, 동기부여 삶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 많이 들으니까라든지. 네네. 예.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네. 그래서 이 관련된 보도를 보면은 예. 민주당의 불만이었다. 아. 그러니까 당이 좀 더 내려놓고 쇄신하고 또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그동안 계속 총선 때도 2020년 지지했었고 힘을 실어줬는데 남는 게 뭐였지? 그러니까 40대는 뭔가 특별하게 40대가 나가서 우리가 더 밀어줘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 거죠. 네. 바로 그게 또 하나 이재명 후보에게는 치명타였다고 볼 수가 있네요. 아하. 아니 그런데요. 전민기 팀장님이 40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40대가 직접 그 보셨을 때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에 계시는 40대 친구분이나 아시는 분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일단 당을 바꾼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요. 민주당에서 다른 당으로? 네네네. 그리고 오. 이제 한 5명 중에 1명 정도 이제 제 동창들하고 통화했을 때는 예. 선거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봤더니 이제 저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0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강하게 좀 지지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공정이나 정의, 기회 균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무너지면서 네. 그리고 40대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집을 또 장만해야 하는 아하. 그 중심에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하고. 이번에 그 데이터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서울 지역 내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곳으로 쭉 데이터를 쭉 뽑아봤더니 네. 그런 데일수록 윤석열 후보를 좀 많이 뽑았다는 그런 데이터가 이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과 분노인데 네. 아마
당을 바꾸진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서 아마 민주당에 대한 그런 불만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지금 40대 유권자의 말씀입니다.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전민기 팀장께서 처음 이제 소회 말씀해 주실 때 출구조사 위력에 깜짝 네. 놀랐다 이런 말씀 네, 네. 주셨어요. 배종찬 소장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최고죠. 대한민국의 출구조사는 전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네, 저는. 저도 우리 MBC가 여의도 시절에 출구조사 담당했었는데 예. 그때 제가 뭐 그 덕분에 무한도전에도 나오고요. 출구조사 덕분에 무한도전에도 때문에. 출연하고 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네. 출구조사가 뭐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또 하나는 저는 기술. 지난 한 20년간 닦아왔던 조사기관과 방송사의 조합, 네. 이른바 KEP, 대한민국 이 출구조사 이 연대가 저는 네. 끈끈하게 이어졌고요.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믿고 있는데 네. 투표자를 대상으로 하면 우리가 틀리면 안 돼. 예. 그래서 사전 투표까지도 꼼꼼하게 보정을 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방송사에서 결단을 내려서 10,000명 전화조사로 또 사전 투표자를 보정하기도 하고 네. 정말 끊임없이 이거 틀리면 안 돼. 신뢰야. 그 어떤 노력과 네. 또 부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이 예. 그것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뭐 끝까지 겸손하게 이번 성공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렇죠. 더 또 조사 연구를 해서 네.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될지. 근데 제가 뭐 비밀 아닌 비밀을 말씀드리면 이거 예. 그냥 엑셀에다가 그냥 숫자 올려놓고 계산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하.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제 한 시나리오가 적게는 3개, 많게는 한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이제 관리자가 또 각 회사의 뭐 본부장이나 방송사의 자문 교수진이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최종 1,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좀 좁혀진 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좀 보수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뭐 투자가 많이 됐고 기술이 개발이 됐고 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하기 힘든 건 뭐냐면 실제 유권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소수의 네. 투표 마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음. 조사원이 여쭤봐서 그걸 이제 보정을 하잖아요. 네. 사전 투표는 전혀 여기 반영될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재외국민 투표도 안 반영되고 부재자 투표도 네. 안 반영되고 이 부분을 그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등을 보정치로 반영을 시켜서 추정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예. 재외 국민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보정을 할 거예요. 아하. 그렇지 않아서 안 했던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출구 조사가 얼마나 과학적이냐면 예. 이미 각 투표소 전국에 있는 투표소 중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데를 미리 뽑아둡니다. 이미 과거에 치렀던 그렇습니다. 선거들의 결과를 네. 통해서 아하. 그 노하우를 가지고서 딱 선택을 하고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금 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전 투표는 네. 성 연령 세대를 가지고서 또 그 정보는 중앙선관위에서 협조를 해주거든요. 네네. 그걸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방송 3사 출구조사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정확했는데 JTBC가 별도로 출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우세로 나타나서 네. 민주당에서는 JTBC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환호를 했거든요.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JTBC에서 발끈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출구조사 일부분 아주 부분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화조사를 해서 이제 이걸 서로 혼합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면 이게 정확한지 큰 오차가 없는지 더군다나 이번 경우에는 참 예측하기 힘든 선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보고 네. 제가 뭐 JTBC 글로벌 리서치 너무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예. 모든 것이 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투자, 네. 기술,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JTBC도 좀 예. 시간이 더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그러겠죠. 근데 방송 3사가 힘을 합친 것에 비한다면 그럼요. 뭐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네.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MBC의 알겠습니다. 노하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20대 대선은 모두 끝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인선 구성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많은 이제 정책들에 대한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과 그 수행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죠.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향후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7%가 잘할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에 의뢰를 내서 지난 10일, 11일 세션 결과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네. 이 정도면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선거는 워낙 박빙이었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대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낮은 기대감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만큼 선거 결과가 박빙이어도 너무 박빙이었다. 아하. 대선 결과에 또 여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절반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날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네. 어느 정도의 지지율은 적어도 임기 2년 차까지는 유지돼. 왜 그러냐면 여소야대가 2년 정도 약 2년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이 득표, 이 기대감 50% 이상의 지지율은 유지해야 됩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이상입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네. 지지율이 48%로 나왔습니다. 47%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신경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위기 신호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집무실로 처음 출근을 해서 새 정부 국정 운영 구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해보셨죠? 네, 일단 연관어들 쭉 보면은 단일화라든지 뭐 인수위, 위원장, 부위원장 뭐 이런 구성과 관련해서 좀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예. 계속 이야기 나왔던 뭐 권영세,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감성어인데요. 긍부정 비율이 49대 46입니다. 그래서 긍정하는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에서 실무적으로 좀 어떤 활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긍정이고요. 네. 부정은 좀 어떤 실망감인데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 데에 대해서 여전히 그 단일화에 대한 좀 실망감이 이렇게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 유능하다, 차분하다, 안정적으로 일을 잘할 것 같다라는 감성어가 나오면서 네. 배신이다, 노골적이다, 역풍이다, 문제 있다. 요거는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여전히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인수위를 잘 운영할 것 같다라는 반응, 뭐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당신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떨어졌다 이런 반응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네요. 예. 그리고 여러 공약 중에서도요. 지금 가장 많은 좀 논란과 관심 받고 있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듭해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빅데이터 사항 분석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이제 제가 모든 언급량을 그 예. 9일 이후로 봤을 때 여가부 폐지가 사실은 가장 지금 언급량이 높아요. 13만 2천 건이나 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긍부정 비율을 봤을 때 어쨌든 이 긍부정 비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의 마음을 좀 네. 그러니까 중도층의 마음도 좀 대변해 준다고 봤을 때 27대 56입니다.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암담하다라는 말, 뭐 여성 혐오나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실패한 그런 발언 같다, 뭐 등등등의 이야기 나오면서 또 반발이 심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네요. 배주세 소장님 앞서 네. 젠더 이슈 선거 때 갈라치기라는 표현도 있었고 네네. 이런 그 갈등의 요소가 됐지만 앞으로는 좀 봉합하고 화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네. 그것 말고도 사실 인수위 출범하면서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만 네. 새 정부가 제대로 잘 안착할 수 있을까? 짧게 좀 조언 좀 해주시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인수위 때 선거 이후에 다시 국민 여론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 인수위가 해야 될 일은 통합이라고 하는 새 정부의 철학, 네. 그다음에 첫 인사가 참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 내각이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 아하. 또한 정책도 선별해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소통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지역이든 남녀든 세대든 균형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여소야대 정부에서 국회와의 협치 소통 중요하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국회를 좀 자주 방문하자. 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할 수 있는 아하.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여줬던 키워드는 통합인데 네. 또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또 그 이후의 반응들 어떨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